아이들 빨간 소나기가 주룩주룩. 혼나는 동안에도 엉덩이를 들썩이는 아이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드셨나요? 혼을 내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TV주치의가 ADHD의 치료와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V주치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주의력 결핍과 네. 과잉 행동을 보이는 ADHD,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인데요. 이게 저절로 낫겠지 하고 이게 방치하게 되면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ADHD의 치료와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홍순범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가 배웠잖아요. 네. ADHD는 치료할 수 있다. 그런데 너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고 좀 내버려두고 좀 지켜봐야 지켜봐야 하는 되는구나.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 너무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네. 좀 산만해 보이더라도 이게 정말로 ADHD에 의한 것인지 아직은 어리니까 또 상황에 따라서 좀 일시적으로 산만한 것인지 이런 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단체 생활을 좀 시작하는 시기, 좋게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쯤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게 ADHD가 의심되어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뭐 ADHD로 진단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ADHD라는 게 무조건 좀 산만해 보인다고 다 진단을 내리는 건 아니고요. 아, 네. 때에 따라서는 부모님께서 너무 엄격한 기준을 보고 계시거나 예민하게 산만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 집중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정서적인 불안이나 우울 이런 것 때문에 산만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환경적인 영향도 더 많이 받기 마련이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정말 ADHD가 뚜렷하고 그러면은 어려서부터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일정 연령이 되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후 정도에 가장 많이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되게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아예 하염없이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뭐 그 ADHD를 치료를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네. 이게 좀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심리 치료도 있고 뭐 놀이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약물 치료가 주된 치료 아니겠습니까? 이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시거나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으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마음과 뇌는 함께 가고 네. 집중력이라는 거는 마음에도 영향이 있고 또 뇌로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중력이라는 문제가 무슨 심각한 문제라서 약을 쓰자는 게 아니고요. 네. 집중력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약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권유하는 것 뿐입니다. 그 약물이 어떤 약인지 알면 좀 거부감도 네.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약인가요? ADHD 집중력 문제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요. 네네. 가장 또 관련이 있는 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물질들이 농도가 너무 낮거나 하면은 집중력이 부족하게 되는데요. 그 농도를 조절해주는 약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ADHD 그 약물이 자칫 일각에서는 네. 공부 잘하는 약, 네, 공부 성적 높여주는 아유. 약, 이렇게 또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게 참 심각한 일인데, 이게 ADHD가 아닌 아이들이 먹어도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일단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ADHD 약이라고 나왔으면 그거는 ADHD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치료 효과, 경험도 누적이 되어 있고 연구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ADHD가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약을 쓴다 그러면 사실은 의사들도 경험이 있는 분야가 아니고요. 연구도 되어 있지 않죠. 안전성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 효과도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안전성,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사실 아무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복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되고요. 근데 한 가지 고려해 볼 점은 우리 아이는 ADHD는 없는데 공부 잘하려고 약을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요. 그렇게 정말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ADHD가 있는데 그걸 뭐 부정을 하시거나 혹은 알고는 계시면서도 대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어떤 다른 학부모나 사회의 편견이 있으니까 숨기게 되고 아, 네. 또 치료받는 거를. 네. 그렇죠. 치료받는 거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다는 걸 숨기게 되고 그런 분들이 다 숨기게 되면 사회에서도 알 수가 없으니까 네. 편견은 점점 심해지고 아유. 이런 현상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치료를 꾸준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교수님? 예. 그 기간이 좀 꾸준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세요. 딱 정해진 건 사실 없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한 2년, 1년에서 2년 정도를 처음에는 일단 잡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년 동안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그때 가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초반에 약을 좀 조절하면 집중력은 좋아집니다. 그렇죠. 집중력이 좋아진 상태로 한 2년 정도를 유지를 하고 너무 빨리 끊으면은 또 다시 이제 집중력 부족이 나타나니까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효과를 본 다음에 일정 기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처음 생각하실 때보단 막상 효과를 본 다음에 만족을 하시면서 치료받는 거는 크게 힘들어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약을 언제 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년 동안 잘 지내고 네. 그게 설령 뭐 조금 더 늘어나거나 뭐 줄어들거나 아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 기간은 학습도 잘하게 되고 또 학습뿐만 아니라 어떤 정서적으로도 자존감이 올라가고 부모님과 아주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 친구도 많이 사귈 거고 친구 사귀는 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성격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시기를 약물 치료를 통해서 유지하면서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사실 평생의 자산이 된다고 생각하셔야죠. 네. 그러면 이제 치료를 받다가 한 6개월 정도 받다가 이제 약을 또 몇 달 동안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그 2년이라는 게 좀 인위적이기 때문에 치료를 어느 정도 좀 짧게 받았는데도 많이 좋아지고 그 상태로 치료를 끊고선도 좀 잘 지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이례적이고요. 너무 빨리 끊으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집중력이 부족한 상태로 다시 지내는 거니까요. 그렇게 지내게 되면 초반에 집중력을 일시적으로 높여서 좀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다시 집중력 부족한 상태로 계속 지내게 되면 그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학습, 사회성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나타날 수는 있죠. 치료 네. 기간은 중요합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참 많으니까 섣부른 판단이나 개인적인 성급한 판단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약물 치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행동 치료라든지 심리 치료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ADHD가 있으면은 집중력뿐만 아니라 어떤 학습, 정서, 사회성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떤 심리 치료, 또 훈련 치료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집중력의 저하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이 맞다면 집중력을 치료해주고 높여주고선 그런 치료도 병행해줘야 효과가 있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뭐 네. 치료받는 동안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겠어요. 아이를 치료받는 아이에게 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네, 치료를 받기 전에는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을 거예요. 네, 많이 혼내셨겠죠, 뭐. 많이 혼내시게 되고 또 참으시더라도 굉장히 답답하셨겠죠. 그런데 집중이 좋아지면은 그런 이것들이 아이가 안 하려고 혹은 반항하려고 해서 안 했던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잘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도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집중력이 좋아져서 뭔가 잘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부모님께서는 그거를 포착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또 아이에게 그런 인정을 해주시는 우리가 피드백을 준다고 그러죠. 격려를, 그렇죠. 격려 같은 거를. 네,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아이가 내가 그동안 야단 맞고 있었던 게 엄마가 날 미워하는 게 아니었네. 내가 이렇게 조금만 하면은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고 칭찬을 해주네. 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의욕이 더 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칭찬 또 아이의 집중력으로 인한 의욕이 더 늘어나고 또 칭찬을 더 많이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틀에 걸쳐서 ADHD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아이를 둔 부모님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것 같아요. 예,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ADHD 치료 자체는 뭐 의사와 병원에서 또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은 부모님께서 좀 책임을 져주시는 분업을 하면 어떨까 저는 종종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ADHD가 없는 일반 아이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양육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ADHD가 있는 아이들을 좀 치료를 안 하시면서 어떻게 해보실까 하시다 보면 그 ADHD 증상하고 씨름하시느라고 일반적으로 해야 될 양육을 소홀히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고 그 밖에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는 그 역할을 부모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네. 그 소아정신과 교수님이라 그래서 그런지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홍순범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